평소처럼 출근하려고 1층 로비를 지나가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실 안에서 조끼를 털어입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교대하는 경비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경비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금세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일한다. 경비로. 저는 당황해 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근무표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서 그냥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며 서류를 정리했고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로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여기 좀 와보세요.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더니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회사 늦겠다. 얼른 가라. 저는 걸어 나오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걸까? 퇴근하던 저녁 로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여기 좀 보라니까. 그 소리에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입구 쪽에는 입주민 대표 회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택배 보관함을 발끝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내 걸 못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록을 차분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것 중엔 없는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아버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는 아버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 오전 로비에 사람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경비, 커피 한 잔 갖다 줘. 설탕 2스푼. 아버지가 근무 중이라고 말하자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유, 융통성이 없어서야. 주변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볍게 여겼던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습관처럼 CCTV를 켰습니다. 화면 안에는 경비실에 들어온 회장이 보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순간 회장이 책상 위 보리차 컵을 손으로 쳐버렸습니다. 컵은 바닥에 떨어지고 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주차장 쪽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우산 좀 제대로 들어. 아버지는 우비를 입고 회장 머리 위에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화를 내며 발을 굴렀고 그 순간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조끼를 털어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 단톡방을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의 폭언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말 대답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야간에 부르면 바로 뛰어와.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만 겪는 건 아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차를 쓰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CCTV와 단톡 내용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공식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입주민 단체방에는 경비 근무 환경 긴급회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고 영상 캡처 일부를 단체방에 올렸습니다. 단체방은 금세 술렁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고요? 상황은 빠르게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회의가 열린 커뮤니티룸은 이미 입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료들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안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우산 사건, 컵 사건, 단톡 메시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탄식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오해다라고 말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해임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종이들이 조용히 접히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무게였습니다. 표가 집계되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관리소장은 회장의 해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나와 조용히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입주민 몇 명은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시간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아파트 뒤편 작은 텃밭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상추 모종을 심고 토마토 줄기를 지지대에 묶었습니다. 저는 물을 주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딱 좋다. 햇빛 아래에서 흙을 만지는 아버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해야겠다.